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봐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론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무엇을 봐야 될지 이거를 지금 알아가는 단계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제 수익자 부담 이론이 있어요. 이제 민간 경비의 경우에 사경비의 경우에는 어때요? 돈을, 수익자, 이득을 본 사람이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건 뭐냐?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그렇지 않죠.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이 공연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아이돌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빠 부대가 모였다. 그럼 비용은 누가? 오빠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회사가 안전의 경우에는 회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한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프로야구 경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위험 부담은 바로 구단, 그리고 그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 이런 것을 기능의 한정을 하는 거죠. 국가적인 문제를 담당한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한, 그렇죠. 이 해당 개인, 회사는 회사가 담당한다. 이런 거고요.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한다. 그렇죠. 공권력은 넓은 의미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은 좁은 의미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민간경비 성장 이론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과연 옳은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옳은 것은 뭐냐 하면 좀 어렵죠. 공동화 이론은 뭐예요? 공동화 비어있다는 거죠. 이게 비일공짜라고 하는 건데, 경찰이 담당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영역을 민간 경비가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회적 관점이에요. 사회적 관점. 사회관계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경찰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니까. 경제환원 이론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문제가 실업자다는 거죠. 실업이 발생했고, 그러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론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경제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공동 생산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 경제 한계를 극복을 하고 시민의 안전 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간 부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왜 공동 생산은 바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동화 이론이라는 것은 어때요? 경찰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 이거는 뭐냐면 이익 집단 이론이죠. 이익 집단 이론 이렇게 됩니다. 이익 집단 이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방치되면은 사라질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 업체 자체가 요거를 보호함으로써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네 이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그 빈 공간, 이걸 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이익 집단이 자체적으로 이게 경찰과 상관없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방치되면은 사라질 거. 이건 이익 집단. 방치, 이익 집단. 이익 집단, 방치.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하셔야 돼요. 성장 이론과 관련해서 공동화 이론, 경제환원 이론, 공동생산 이론, 이익 집단 이론. 매 시험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요.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죠. 이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 의존도가 높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문제가 그래요. 지금 기계경비가 막 향상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인력경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그러니까 특수경비 제도가 언제요? 2001년에 도입됐다고 그랬죠? 2001년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좀 축소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을 담당을 하는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경비업체에서는 어때요? 청원경찰을 임용할 수 없어서 특수경비원을 두게 되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청원경찰 입지가 좀 더 축소됐습니다. 2000년대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업체들이 대기업의 경비시장 진출을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다 가져가니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죠.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 민간 경비업 쪽을 육성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 민간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아니죠. 이거는 공경비죠. 이게 공경비예요. 공경비고 민간 경비는 어떤 특징으로 일단 합니까? 공공성이 아니라 사익성이죠. 사익성, 영리성. 그렇죠? 비공리성, 비영리성이 영리성, 사익성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계약자의 특정인에 대한 수혜 대상을 한다. 그렇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공경비는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된다. 맞고요. 시설주 시설물 보호, 그 다음에 특정 고객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으로 하죠. 그렇죠.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받고, 이렇게 경비를 서주는 이런 것이 바로 민간 경비니까요. 답은 1번이죠. 공공성은 공경비인 거예요. 공경비와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을 물어봤네요. 경비업법에 규정된 거 우리 계속 많이 봤는데 시설경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시호신기특 좀 외워두세요. 시호신기특 시설경비 그 다음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돼 있죠. 특수경비는 공항 항공기 포함되는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2001년에 도입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게 답이죠. 기계경비죠. 인력 자체 계약 경비가 없어요. 이 시호신 기특을 아느냐. 이 경비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경비는 5가지입니다. 여기에는 뭐 혼잡 경비 이런 것도 없어요. 시호신 기특. 요게 기계경비가 여기에 있네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 과정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용역경비업법. 76년이었죠. 1962년은 뭐였어요? 청원경찰법이죠. 1976년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용역경비업법이 아닙니다. 여기 62년이 도입된 건 청원경찰법이죠. 그다음에 1960년대부터 70년대 청원경찰에 의해서 청원경찰이 이제 62년 도입됐으니까 경비를 주를 이루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간경비는 이제 76년 이후로 도입이 됐으니까요. 1980년대 대기업의 참여가 돼요. 민간 경비 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 넘어오죠. 뭐 세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2001년 경비업법이 또 개정이 되죠. 2001년 뭐가 들어야 돼요? 특수경비원이 도입이 되죠. 여기네요.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혼한 문제가 일단 계속 대두되게 되죠. 이제 충돌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중요시설에 대해서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용역경비는 언제요? 1976년.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제 일본은 그래도 그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경비 산업이 좀 발전이 됐거든요. 2차 대전 이전이네요. 이전에는 야경, 순시, 보안제도, 요거는 계약경비가 아니에요. 자체경비죠. 청원경찰이 자체경비였잖아요. 계약경비는 법인을 두고 거기서 계약에 의해서 경비를 해주는 이런 형식이지만 그렇지 않고 청원경찰처럼 자체적으로 야경원을 두고 순시를 두고 보안원을 두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원경찰처럼 자체경비였죠.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은 자체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 역할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 1970년대 오사카 만국 박람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개최를 이유로 또 민간경비가 투입이 되고 일본의 경비가 1980년대 한국과 중국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80년대에서 한국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2차 대전 이전에는 자체경비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 10번 볼까요? 민간경비의 성장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민간경비론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경비업법, 그 다음에 경호학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소화를 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일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고요. 합격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민간경비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범죄 손실 문제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범죄가 증가를 하는데 이 증가 문제를 경찰이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 조직의 안전의식이 증대해요. 안전의식이 증대했는데 또 경찰이 그걸 다 담당하지 못하거든요. 국가의 한계가 돼요.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개인주의가 확산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주의 확산은 민간경비의 성장 요인은 아니죠. 보시면은 범죄도 증가하고 안전의식은 증가하는데 경찰은 한계 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민간경비 발전 원인이죠. 경찰이 다 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해요. 범죄는 늘어나니까. 근데 경찰은 다 못해요. 그래서 민간경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면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건 뭐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6.25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 산업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군납.
미군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이제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간 경비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비지도사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건데요. 1997년이죠. 1997년에 실시되기 시작을 했어요. 97년.